아빠, 아빠, 새벽 3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철수가 깨어났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임신한 딸 민지가 상처투성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아빠, 살려주세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겁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불룩한 배를 감싸 쥔 상처난 손목. 그 순간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국세청장이라는 막강한 권력.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딸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 아버지의 마지막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딩동, 딩동. 새벽 2시 국세청장 김철수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철수가 잠에서 깨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찾아왔을까요? 철수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자 딸 민지가 온몸에 멍투성이가 된 채 눈물범벅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야? 철수가 깜짝 놀라며 딸을 부축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볼이 퉁퉁 부어 있고 왼쪽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도 손바닥 자국과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임신 5개월인 배를 감싸고 있는 민지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갈 곳이 없어서. 으엉. 민지가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뭐가 죄송해? 얘야, 무슨 일이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철수가 딸을 안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이가 괜찮을까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어떡하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는 그의 손이 계속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당장. 철수가 재킷을 집어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이런 새벽 시간에.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무슨 소리야. 어서 가자. 아이부터 살려야지. 철수는 즉시 딸을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민지는 뒷좌석에서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아무 일 없을 거야. 철수가 백미러로 딸의 모습을 확인하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바보 같죠? 이렇게 될 때까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 잘못이 뭐가 있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민지를 들것에 태웠습니다. 철수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뜯었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죠? 네, 저는 환자의 아버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철수가 급히 의사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태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정말 괜찮은 거죠? 철수가 안도의 숨을 쉬며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모의 몸 곳곳에 외상이 있고 특히 복부 쪽에도 강한 타격을 받은 흔적이 보입니다. 타격이라니요? 철수가 얼굴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네,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요.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누가 임신부를 일단 오늘 밤은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의 병실에서 하룻밤을 새운 후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민지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아빠한테 자세히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철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 준호가 어젯밤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민지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래서? 술 마셨으면 조용히 들어와서 자면 되지 않아? 병원에서 성별 확인을 했는데 딸이래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딸,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딸이 얼마나 이쁜데. 철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화를 벌컥 냈어요. 왜 딸이냐고.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소리치면서 민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렸다는 거야? 임신한 내가 잘못이 뭐가 있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배를 발로 차고 으엉.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배를? 임신한 배를 발로 찼다고. 철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뭘 했어?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어?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했다고 하셨어요.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거라고. 뭐,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지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철수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계속 이랬어요. 민지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어젯밤의 새로운 멍 외에도 아물어가는 오래된 상처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어떤 것은 담배 자국 같았고 어떤 것은 꼬집은 자국이었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아빠. 민지가 다리도 보여줬습니다. 무릎과 정강이에도 크고 작은 멍과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는 딸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왔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지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민지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야? 이혼하면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야 해요. 그게 더 불쌍할 것 같아서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민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빠한테 맞으면서 살겠다는 거야? 매일매일 맞으면서?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지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사적 감정으로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는 그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아빠, 저 그냥 돌아가 볼게요. 너무 오래 있으면 준호가 더 화낼 거예요. 민지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철수가 벌떡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민지야, 내가 완전히 안전할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야 해.
절대로 그놈들한테 다시 돌려보낼 수 없어. 그러면 준호가 그놈이 뭘 어쩐다고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댔는데 철수가 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철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을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최근 며칠간 계속되던 복부 통증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철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이런 일로. 뭔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그놈들이지. 철수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잠든 후 철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박준호 가문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그룹, 박씨 건설, 박씨 유통, 박씨 물산. 대기업 2세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각종 의혹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30년간 쌓아온 세무행정 경험과 인맥을 떠올렸습니다. 검찰청 김검사, 국정원 조실장, 금융감독원 이원장, 모두 철수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온 동료들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박준호 일가를 완전히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내 딸을 때렸다고?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대로 알려주겠어. 철수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철수의 눈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이 2년 동안 당한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박준호. 내 놈이 건드린 건 그냥 평범한 딸이 아니야. 국세청장의 딸이란 말이야. 철수가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4시 철수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박준호 가문의 사업체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 유통업, 수입업, 부동산 개발업. 각 사업체마다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세금 신고 내역, 수입 규모, 정치권 후원금.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국세청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인지 박준호 일가는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각오해라, 박준호. 철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철수의 집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박준호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의 모습이 거만해 보였습니다. 딩동, 딩동. 철수가 문을 열자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박준호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왜 왔어? 철수가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지 데리러 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에서 이렇게 오래 지내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박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지는 아직 회복 중이야. 돌아갈 수 없어.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부부싸움이야 어느 집에야 없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친정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제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체면?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저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박준호가 말하다가 철수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나도 정말 궁금하더라. 철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무슨 임신한 며느리를 죽도록 때리는 집안 말이야.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그냥 실수였습니다. 실수? 박준호가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실수? 2년 동안 계속된 실수라고? 그게 말이 되냐?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2년 동안이라니. 민지가 다 말했어. 내가 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민지가 좀 과장해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마. 철수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요. 잠깐만요. 박준호가 문을 막았습니다. 민지는 제 아내고 뱃속 아이는 제 아이예요. 데려갈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내가 무슨 권리로? 감히. 철수가 다시 문을 열며 박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박준호가 우기듯 말했습니다. 그래, 법 얘기하자고. 가정폭력은 범죄야. 알고 있어. 이 자식아. 철수가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박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수의 기세에 눌려서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언제까지 붙잡아둘 수는 없을 거예요. 박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해보시지. 어디 해보라고. 철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이번에는 박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벤틀리에서 내린 박 회장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비서로 보이는 남자도 함께 왔습니다. 사돈어른 계신가요? 박 회장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박 회장님. 이런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철수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급히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회장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철수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때문에 와봤습니다. 이 문제 좀 정리하죠. 박 회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요? 민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가요? 이제 그만 집으로 보내시죠. 그게 회장님이 신경 쓸 일입니까? 철수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신경 쓸 일이죠.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젊은 부부가 좀 다툰 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스럽네요. 요즘 젊은 애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박 회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다툼이요? 임신부를 죽도록 폭행한 걸 다툼이라고 하십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죠, 사돈어른. 우리 아들이 좀 성격이 급할 뿐이지. 애들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격이 급해서 임신한 아내를 때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사돈어른,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런 일로 감정적이 되면. 박 회장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를 당장 돌려보내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그러면 어쩌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거라고? 철수가 한 발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세요? 정치권에도 아는 사람이 많고 언론사에도 아는 사람 많습니다. 박 회장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고작 공무원 주제에 우리한테 건방지게 굴지 마세요. 박 회장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공무원 따위가 우리한테 대드는 게 우스워서 하는 말입니다. 나가세요.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요? 뭐라고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후회할 거예요. 우리를 적으로 만든 걸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가. 당장 꺼져.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박 회장이 비서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차창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떠난 후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박준호가 술에 취한 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2명과 함께였습니다. 민지야, 나와, 나와라. 박준호가 철수의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철수가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민지야,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나와서 얘기하자. 박준호가 휘청거리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이웃집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닥치고 있어. 내 아내 찾는 거야. 상관없어. 박준호가 술김에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여기서 사라져. 철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민지 좀 내놔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준호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못 들었어? 당장 꺼지라고. 싫어요. 민지 안 나오면 어쩔 거야? 안 나오면 너와 그 애를 둘 다 죽여버린다. 박준호가 갑자기 협박했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들렸잖아요. 민지와 그 애를 죽여버린다고. 다 죽여버린다고. 박준호가 술김에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면 어때요? 내 아내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때 이웃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듯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다. 준호야. 박준호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가자, 준호야. 빨리. 아니야. 민지 데리고 갈 거야. 오늘 반드시 데리고 갈 거야. 박준호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밤늦게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협박까지 했어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아내를 데리러 온 게 뭐가 잘못됐어요. 박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술 드셨나요? 경찰관이 박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좀 마셨죠? 그게 뭐 어때서?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일단 이분들과 같이 서해 가서 이야기하시죠. 경찰관이 박준호와 친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국세청에 출근하자마자 특별조사팀장 정 과장을 불렀습니다. 정 과장, 급한 일이 있어. 철수가 사무실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청장님? 정 과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준비해. 박그룹이요?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박일성 회장이 운영하는 모든 계열사 말이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조사 준비만 완벽하게 해. 실수는 절대 용납 안 해. 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됩니까? 일주일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 완벽하게. 네, 알겠습니다. 정 과장이 나간 후 철수는 관세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청장, 나야, 철수. 오, 철수.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부탁이 하나 있어. 밥그룹 계열사들의 수입 관련 서류 좀 자세히 봐줄 수 있어? 밥그룹? 무슨 일인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일단 급한 거야. 부탁해. 알았어. 우리 쪽에서 조사해보고 연락드릴게. 철수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안 위원장님? 김철수입니다. 아, 청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밥그룹의 독점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점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장 독점이나 불공정 거래 같은 거 말입니다.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하고 싶은데요. 언제로 예약해 드릴까요? 가능한 한 빨리요. 급합니다. 그럼 모레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철수는 자신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딸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준호 때문에 아빠까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돌아가면 또 맞을 텐데.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피해만 줄 수는 없잖아요. 아빠도 힘드시고. 민지야, 아빠를 믿어.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아빠가 약속한다. 철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아빠, 혹시 무슨 일 하시는 건 아니죠?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넌 그냥 푹 쉬어. 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준호 일가에 대한 철저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닷새 후 오후 3시 철수의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지 언니의 대학 동창 은희입니다. 은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은희구나. 민지가 자주 얘기했어. 어서 들어와. 철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거실에서 민지가 일어섰습니다. 은희야, 어떻게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언니, 정말 급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앉아봐. 은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민지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준호 오빠 얘기야. 언니, 준호 오빠가 지난주에 조폭들과 만났어. 은희의 말에 철수와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조폭이라고? 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내 고객 중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직접 봤다고 해. 은희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누구를 만났다는 거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이라는 조직 두목이야. 강남 일대에서 악명 높은 놈이지.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은희가 수첩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왜 그런 사람을? 대체 왜? 철수가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을 협박해달라고 부탁했대. 그리고 대가로 자기 사업체 경비 용역을 맡겨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야. 은희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그게 다가 아니야, 언니. 은희가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 민지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김영한테 이렇게 말했대. 필요하면 민지 언니와 아이를 납치해서라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뭐?
납치라고.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야?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철수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 고객은 조폭 조직 내부 고발자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 거짓말할 이유도 없어. 은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민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민지야. 진정해. 철수가 딸을 제지했습니다. 왜요, 아빠? 왜 신고하면 안 돼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철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너무 위험한데요. 정말 위험해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철수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일단 은희가 가져온 정보부터 정확히 정리하자. 하나하나 다. 철수가 펜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 회장은 여의도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국회의원 김정훈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박 회장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그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하시더니. 김정훈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국세청장 김철수라는 사람 아세요? 물론 알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30년간 청렴한 것으로 소문났죠. 그 사람이 사적 감정으로 우리 회사를 괴롭히고 있어요. 박 회장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 청장이요? 며느리 문제로 개인적인 감정이 생겼는데 그걸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박 회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건 명백한 권력 남용인데요. 김정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하지만 김 청장은 워낙 평판이 좋아서 믿기가 어렵네요. 평판 좋은 사람도 사적 감정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가족일이 끼어들면. 박 회장이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 회장의 비서는 대형 언론사 편집국장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장의 권력 남용 의혹이라. 정말 흥미로운데요. 편집국장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강조하신 건 정확한 사실 확인입니다. 무고한 기업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팩트체크 확실히 하고요. 편집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들었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환자분.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별일 없죠? 철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췌장의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췌장이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철수가 의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환자분, 이런 걸 미루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철수는 휴대폰으로 국세청 정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정 과장, 박그룹 조사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청장님.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어. 무엇입니까?
박준호가 조폭과 연결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봐. 조폭이요? 박준호가요? 응. 김영이라는 놈과 접촉한 기록이 있을 거야. 반드시. 철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민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업무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철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조폭까지 끌어들인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민지야, 그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진짜 무서운 사람인지.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준호는 김영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일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전이 있나요? 박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준호야. 철수 감시는 이미 시작했어. 곧 굴복할 거야. 김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쉽게 굴복할까요? 꽤 고집이 센데. 야, 아무리 국세청장이라고 해도 결국 공무원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서운 줄 알게 될 거야. 김영이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장인어른도 우리 집안의 진짜 힘을 알게 되겠네요. 박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며칠만 더 기다려봐.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 테니까. 김영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와 김영 모두 한 가지를 크게 잘못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는 철수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30년간 대한민국 세무행정의 핵심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게다가 웬만한 정치인이나 재벌보다도 더 강력한 실질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철수는 서재에서 박그룹과 김영 조직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정보망을 통해 얻은 자료들이 책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군. 각오해라, 이 자식들아. 철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호 일가는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장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철수는 서초동에 있는 한 조용한 카페에서 검찰청 특수부장 김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한적한 골목에 있어서 대화하기에 안전했습니다. 철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분 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근엄한 인상의 김 검사였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네. 김 검사가 손을 내밀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검사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가 일어서서 악수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을 해. 급하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달려왔지. 김 검사가 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커피부터 시켜요. 천천히 얘기하죠. 철수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김 검사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본 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30년 넘게 알고 지낸 내가 개인적인 문제로 나를 부른다고? 그럼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김 검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 개인적이면서도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딸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지가, 그 착한 민지가. 김 검사가 깜짝 놀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결혼한 지 2년 동안 계속 당했어요. 며칠 전에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심하게 폭행당해서 친정으로 피해왔습니다. 철수가 주먹을 쥐며 설명했습니다. 그 개자식이 임신부를 때렸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김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두 딸을 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어서 왔어요.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고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상황이 그 정도라면 이미 형사사건이잖아. 왜 신고 안 했어? 왜? 김 검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서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철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이것보다 더? 조폭과 연루된 정황이 있어요. 조폭? 조폭이라고. 김 검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김영이라는 조직 두목과 접촉해서 저를 협박하려고 했습니다. 철수가 은희에게서 들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메모장을 꺼내서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대가로 경비 용역을 맡겨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이런 미친 자식들이.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철수가 한 번 더 주위를 살폈습니다. 민지와 아이를 납치하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뭐? 납치. 김 검사가 펜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김 검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검사님께 정식 수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철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박준호 일가의 비리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어. 특히 김영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김 검사가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수사가 가능한가요? 응.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어려웠거든. 이번이 절호의 기회야. 김 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가정폭력에 조폭 연루까지. 완벽한 명분이 생겼어. 김 검사가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수사팀을 꾸려서 움직이겠어. 박준호부터 긴급 체포하고 김영놈도 잡아들여서.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긴 뭘. 우리는 30년 넘게 같이 정의를 위해 일해온 사이잖아. 내 딸이 곧 내 딸이야. 김 검사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후 철수는 국정원 출신 후배인 조 실장을 만나러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철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믿을 만한 동료가 도와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 건물 15층에서 조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은 철수보다 10살 어렸지만 실력이 뛰어난 정보 전문가였습니다. 선배님, 웬일이세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셔서 궁금했습니다. 조 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급한 부탁이 있어서 왔어. 정말 급한 일이야. 철수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선배님 부탁이면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조 실장이 컴퓨터를 켜며 준비했습니다. 박준호라는 놈이 김영 조직과 접촉한 내역을 알아봐 줄 수 있어? 철수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준호요? 혹시 박그룹 이세 말씀이신가요? 조 실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맞아. 내 딸 남편이야.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김영 조직과 조 실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철수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지가 폭행당한 일부터 조폭 연루 의혹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 실장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네요. 조 실장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공무원 가족을 조폭이 위협한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 실장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해. 부탁한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선배님이 부탁하시는 일이고 무엇보다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조 실장이 즉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박준호와 김영의 접촉 내역, 만난 장소, 대화 내용까지 모든 걸 정리해 드릴게요. 언제까지 가능해? 언제까지? 내일 아침까지요. 밤새 작업하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조 실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철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지는 은희와 함께 여성보호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상담실에서 이 선생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은희 변호사님께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선생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선생은 온화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와보는데 긴장되네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얼굴에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까요? 따뜻한 차가 마음을 편하게 해줄 거예요. 이 선생이 따뜻한 허브티를 따라주었습니다. 민지 씨, 지금 정말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셨죠? 이 선생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해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부터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결혼하고 2년 동안 계속 맞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은 민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판단이나 비판 없이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민지 씨,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폭력은 절대 참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선생이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면 불쌍할까봐. 민지 씨,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욱 폭력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 선생이 민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행복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정말 아이에게 좋을까요? 이 선생의 말에 민지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지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안전한 곳에서 마음을 추스르는 게 중요해요. 다행히 훌륭한 아버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정말 든든하죠. 네, 아빠가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지켜주겠다고.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선생이 미소 지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상담받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많이 정리되는 것 같아. 이렇게 속 시원한 건 처음이야. 다행이네, 언니. 이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아. 언니는 전혀 잘못이 없어. 은희가 민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사실은 제가 무서워서였나 봐요. 언니, 이제라도 깨달은 게 정말 중요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언니는 용감해. 은희가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철수는 집에 돌아와서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어떻게 지냈어? 표정이 좋아 보이네. 아빠, 상담받고 왔어요. 마음이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민지가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네.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도 오늘 뭔가 중요한 일 하신 것 같은데요? 표정이 달라요. 민지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고 왔어. 정말 든든한 분들이야. 철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어떤 분들인데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이야. 정말 든든한 분들이지.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정말? 그래. 이제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서재에서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약속을 정리했습니다. 김 검사는 내일부터 박준호의 가정폭력과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 실장은 박준호와 김영 조직의 모든 접촉 내역을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할 만한 인맥들이 하나둘씩 힘을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준호 일가를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건드린 건지 곧 제대로 알게 될 거야.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함께 냉철한 복수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국세청 특별조사팀 20명이 박그룹 본사 앞에 집결했습니다. 정 과장이 팀원들에게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작전은 동시에 8개 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거다.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정 과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관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오전 7시 정각 박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의 동시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라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정 과장이 경비원에게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압수수색이요? 갑자기 무슨... 경비원이 당황했습니다. 즉시 건물을 개방해 주세요. 지금 당장. 조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박준호의 집에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박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박준호가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박준호 씨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체포영장?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준호가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정폭력, 협박, 조직폭력배 사용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조직폭력배라고. 말도 안 돼. 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사관들이 박준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밥그룹 이세야. 박준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회장 부부도 같은 시각에 체포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골프장에서 체포되었고 박 회장 부인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연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 박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정 과장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대박이에요. 조사관이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뭐가 나왔어? 뭔데? 정 과장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숨겨진 계좌에서 5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500억이라고? 정 과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이 정치인들 후원금으로 쓰인 증거도 있어요. 명단까지 다 있어요. 완벽하네. 이 정도면 박그룹 완전히 끝이야. 완전히. 정 과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편 김영의 아지트에도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김영은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아, 이게 뭔 상황이야? 누구야 너희들? 김영이 소리쳤습니다. 조직폭력배 활동 및 협박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특공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협박 교사라니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박준호와의 대화 내용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전 10시 철수는 국세청 청장실에서 정 과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장님, 대성공입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정 과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어? 자세히 말해봐. 철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탈세액만 200억 원, 해외 도피 자금 500억 원, 정치권 로비 자금 100억 원, 총 800억? 정말? 네. 그리고 각종 서류 위조, 허위 신고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정 과장이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철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검사였습니다. 철수야, 대성공이다. 완전 대성공. 김 검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잘 됐어? 박준호 일가 전부 구속했고 김영 조직도 일망타진이야. 정말 다 잡았어?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준호는 1차 조사에서부터 모든 걸 자백했어. 김영한테 돈 준 것, 너를 협박하라고 한 것 전부 다. 그렇다면 이제 민지는 완전히 안전해졌어. 그놈들은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썩을 거야. 김 검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1시 언론사들이 일제히 특종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그룹 회장 일가 전원 구속, 800억 원 규모 탈세 적발, 대기업 2세 박준호, 임신한 아내 폭행 후 조폭 고용해 장인 협박, 국세청 박그룹 전면 세무조사로 대규모 비리 적발.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임신부를 폭행하다니. 정말 쓰레기다. 조폭까지 고용했다고. 완전 범죄자네. 국세청 정말 잘했다. 이런 놈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해. 여성단체들도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을 환영한다. 박준호는 가정폭력 범죄자의 표본이다. 시민단체들도 박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박그룹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했습니다. 오후 3시 박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회사 앞에 모였습니다. 회사가 망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정말이요? 한 직원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800억 원 추징금을 어떻게 내겠어? 당연히 부도야. 끝났어. 다른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르겠어. 일단 이력서나 다시 써야겠어. 직원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녁 6시 철수는 집에 돌아와서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정말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빠? 정말 끝난 거예요? 민지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준호와 박 회장 일가 전부 감옥에 들어갔어. 최소 10년은 못 나와. 10년이나요? 정말요? 그래. 그리고 박그룹도 완전히 망했어. 더 이상 너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철수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2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정말 아빠가 아니었다면, 뭘, 아빠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당연한 거야. 철수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그룹 계열사 8곳 모두 부도 위기, 협력업체까지 연쇄도산, 김영 조직 전원 검거, 경찰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 대성공, 박준호 1심에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가중처벌 불가피. 그로부터 2주 후 민지가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실에서 철수가 갓 태어난 손녀를 안아보았습니다. 참 예쁘네. 정말 예뻐. 엄마를 완전 닮았어. 철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름 뭘로 할까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민지가 행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희망이 어때? 김희망. 정말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민지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해. 아빠가 다 지켜냈어. 완전히. 철수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은희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축하해. 아기 너무 예쁘다. 정말 예뻐. 은희야,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이런 행복이 가능했어. 민지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정말. 은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TV에서 마지막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준호 1심 선고, 징역 7년 확정, 박 회장 부부도 각각 5년, 3년 선고, 박그룹 전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사실상 해체. 철수가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이제 그런 뉴스는 볼 필요 없어. 우리는 앞만 보고 살면 돼. 철수가 손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기 희망이가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한다는 듯이. 병실 창 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진짜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냈어. 이제 행복하게만 살면 돼.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손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준호 일가의 완전한 몰락과 함께 철수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산 후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전, 철수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과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별일 없죠?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췌장암 3기로 확진됩니다. 의사의 말에 철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3기요? 췌장암이라고요? 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한가요? 철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전이 범위를 보면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철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치료를 받으신다면 1년 정도, 치료 없이는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철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치료는 나중에 결정하고 오늘은 이만. 환자분,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당장 입원하셔서. 의사 선생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세요. 철수가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희망이가 오늘 첫 예방접종 맞는 날이에요. 같이 가실 수 있나요?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녀의 첫 예방접종을 함께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다른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에서 박준호가 같은 감방의 재소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바깥 소식 좀 들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뭔 일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 덩치 큰 재소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재장인이 저를 이렇게 만든 놈을 혼내주고 싶어서요. 박준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아, 복수하고 싶다는 거구나? 그럴 만도 하지. 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럼 최영희한테 말해봐. 걔가 바깥 일 담당이니까. 재소자가 귀띔해줬습니다. 최영희요? 어떤 사람인데요? 응, 김영 조직 후계자야. 요즘 세력 키우고 있어. 그날 오후 운동 시간에 박준호는 최영을 만났습니다. 최영은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박준호? 김영 형님 얘기 많이 들었어. 최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어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박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뭔데? 뭘 부탁하고 싶어? 재장인 김철수라는 놈을 혼내줄 수 있을까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세청장 말이야? 바로 그 놈. 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형님도 아세요? 당연하지. 우리 형님을 감옥에 보낸 놈인데 나도 그 놈이 밉상이야. 최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발. 복수는 해야지. 근데 조건이 있어. 최영이 박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뭐든 하겠습니다. 출소하면 너도 우리 조직에 들어와야 해. 그리고 내 남은 재산 다 내놔.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내 처와 애부터 건드려보자. 그래야 그 늙은이가 무릎 꿇지. 최영이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최영의 부하들이 철수의 집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번갈아가며 감시했습니다. 민지가 희망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쫓아다니며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감방에서는 박 회장이 면회온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박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변호사가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철수 그 자식을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박 회장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스위스에 숨겨둔 계좌가 있어요. 거기서 돈을 빼서. 박 회장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 위험하면 어때요? 우리 가문이 이렇게 망했는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도관이 주의를 주자 박 회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김철수를 끝장내야 해요. 완전히. 며칠 후 해외에 거주하던 박준호의 사촌형 박성호가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는 가족의 몰락 소식을 듣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박성호는 곧바로 전문 청부업자와 접촉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이 좀 복잡합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아서요. 청부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박성호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상대가 국세청장이라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더 줄게요. 박성호가 돈을 밀며 말했습니다. 타겟이 2명이죠? 김철수와 그 딸. 네. 둘 다 확실하게. 완전히 확실하게. 박성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집에 돌아와서 평상시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복부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야. 철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가볼게. 걱정하지 마. 철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은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뭔 일이야? 철수가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최영 조직이 민지 언니를 감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뭐라고? 감시하고 있다고.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정보원이 확인한 건데 지난주부터 계속 미행하고 있대요. 은희가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확실한 정보야? 정말 확실해? 네. 사진까지 찍어뒀다고 해요. 민지 언니와 희망이 사진을.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민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해요. 은희가 제안했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은희야. 철수가 전화를 끊고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당장 짐을 싸. 왜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또 위험한 놈들이 나타났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철수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또요? 준호는 감옥에 있는데. 왜 또? 그놈의 후배들이 복수하려고 하고 있어. 너와 희망이가 위험해. 철수가 서둘러 민지의 짐을 챙겼습니다. 아빠, 아빠는 괜찮으세요? 아빠도 같이 가야 해요.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와 희망이만 안전한 곳으로 가. 철수가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수상한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이 자식들이. 철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민지가 희망이를 꽉 안으며 떨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반드시. 철수가 휴대폰을 들고 긴급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생각하면 절망적이었습니다. 과연 6개월 안에 이 모든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딸과 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민지와 희망이를 지켜내겠어.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철수는 긴급히 국정원 조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조 실장, 나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정말 급해. 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생사가 걸린 문제야. 30분 후에 을지로 사무실에서 만나자. 철수가 전화를 끊고 곧바로 경찰청 차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최 차장, 김철수다. 긴급 상황이야. 무슨 일입니까, 청장님? 이른 시간에. 공무원 가족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어. 지금 당장 대응이 필요해. 철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테러 위협이라니요? 그게 무슨... 조폭들이 내 딸과 손녀를 납치하려고 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즉시 합동작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최 차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전 7시 국정원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조 실장, 경찰청 차장, 검찰청 김 검사가 모였습니다. 선배님,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조 실장이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최영 조직이 내 딸을 납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그리고 해외에서 청부업자까지 고용했다는 정보도 있어. 철수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부업자요? 설마 그런 일이... 김 검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준호 사촌형이라는 놈이 스위스 비자금으로 전문 킬러를 고용한 것 같아. 확실한 정보야. 이건 완전히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네요. 용납할 수 없어. 조 실장이 분노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함께 지켜온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야.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김 검사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일이야. 철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조 실장이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선배님, 최영 조직의 정확한 위치 파악됐습니다. 어디야? 어디에 있어? 강남구 일대 세 곳에 분산되어 있고 내일 새벽 민지 씨를 납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조 실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새벽? 그럼 오늘 밤이란 말이야? 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호라는 자가 어제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 CCTV에서 확인됐어요. 그럼 시간이 없네. 정말 없어. 김 검사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특수부대 출동시켜야겠어. 1분 1초가 급해. 최 차장도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모든 경찰서에 비상령 내리겠습니다. 총동원 체제로. 오후 2시 경찰청과 검찰청, 국정원의 합동작전회의가 열렸습니다. 30명의 정예 요원들이 모였습니다. 작전명 정의의 방패를 시작합니다. 김 검사가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1팀은 최영 조직 본거지, 2팀은 박성호 추적, 3팀은 김철수 청장 가족 보호.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실패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의 위상이 걸린 문제입니다. 김 검사가 엄중하게 당부했습니다.
저녁 8시 철수는 집에서 민지와 희망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은희의 사무실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해요? 언제까지? 민지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곧 끝날 거야. 아빠가 모든 걸 정리하고 있어. 철수가 희망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안전할까요? 믿어, 민지야. 아빠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걸었어. 반드시 지켜낼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경찰 특수부대가 최영 조직의 아지트 3곳을 동시에 기습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움직이지 마. 특수부대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최영이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누구야, 너희들? 최영이 소리쳤습니다. 조직폭력배 활동 및 공무원 가족 납치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특수부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납치 시도라니 무슨? 내가 언제 그런 걸?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최영의 휴대폰에서 민지와 희망이의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성호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분이시죠? 수사관이 여권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만. 왜 이러시는 거죠? 청부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청부살인?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언제? 박성호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청부업자에게 준 돈과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철수에게 조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대성공입니다. 완전 대성공. 조 실장의 목소리가 환했습니다. 정말 다 잡았어?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영과 조직원 15명 전원 체포, 박성호도 확보했습니다. 청부업자들은? 그놈들은 어떻게 됐어? 3명 모두 입국과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휴대폰에 민지 씨와 희망이 사진까지 저장되어 있었어요. 철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한 건가? 정말 끝난 거야?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위협은 없어요. 조 실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후에 철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송 변호사를 불러 신탁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큰 금액을 신탁으로 만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송 변호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제 딸과 손녀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요. 그게 제 마지막 임무예요. 철수가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미망량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생활비가 지급되고, 그리고 이것도 추가로 부탁해요. 철수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기금이군요. 네, 우리나라의 모든 민지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철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 주말 국회에서 철수가 발의한 공직자 가족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 가족에 대한 보복 범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국회의장이 선포했습니다. 1개월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영은 15년, 조직원들은 각각 8년에서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성호는 청부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선고했습니다.
박준호도 교도소에서 보복교사 혐의가 추가되어 형량이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집에서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철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아빠? 그렇게 심각하게. 민지가 희망이를 재우고 와서 물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아파. 많이 아파. 철수가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프다니요? 어디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췌장암 3기야. 이미 많이 진행됐어. 철수의 말에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췌장암이라니.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 치료받으면 1년 정도. 민지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왜 이제서야 말해요? 왜 이제서야? 너를 지켜내는 게 먼저였어.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졌으니까.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치료받으세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치료받을 거야. 희망이가 클 때까지는 버텨야지. 철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치료받으시는 거죠? 응, 아빠가 약속할게. 희망이 돌까지는 꼭 함께 있어줄게. 철수가 손녀가 자고 있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민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지야.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아빠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철수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진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딸과 손녀에게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 진짜 아버지의 마지막 사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철수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힘들었지만 희망이의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참았습니다. 10개월이 된 희망이가 철수를 보며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록 걷지는 못했지만 표정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아, 할아버지 왔어. 우리 희망이. 철수가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손녀를 안았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예전만큼 힘이 없었지만 희망이를 안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희망이 안는 게 제일 좋은 치료야. 이보다 좋은 약이 어디 있어.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지는 매일 희망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철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주치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약이군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간호사도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 무렵 민지는 이 선생의 추천으로 여성보호센터에서 상담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는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선생이 격려했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민지가 자신 없어 했습니다. 물론이에요.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민지 씨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선생의 말에 민지가 용기를 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민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도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희망이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철수는 약속대로 희망이의 첫 돌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본 거야, 희망아. 약속 지킨 거야. 철수가 희망이를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희망이는 돌잡이에서 연필을 집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겠네. 우리 희망이 똑똑해.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아빠 닮아서 똑똑할 거예요. 분명히. 민지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민지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없어도 절대 주눅들지 마. 절대로.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는 아빠의 딸이야.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철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해도 돼. 아빠가 허락해. 아빠, 그런 말씀. 희망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너에게도 동반자가 필요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아빠 말씀 잊지 않을게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철수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지와 희망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웠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민지가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철수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30년간 철수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국세청 직원들, 검찰청 관계자들, 경찰청 간부들, 그리고 철수가 도운 일반 시민들까지. 김철수 청장님은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진짜 국민의 일꾼이셨어요. 김 검사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정의로운 권력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조 실장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지가 마지막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저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반드시. 민지가 다짐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 후 민지는 본격적으로 상담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남긴 신탁기금으로 김철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국 10곳에 설립되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지가 도운 피해자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도 언니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밝아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민지가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민지는 상담사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심리상담사 이정호와 가까워졌습니다. 민지 씨,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이정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한 분이 용기를 내서 이혼 결정하셨거든요. 민지가 뿌듯해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민지 씨가 있어서 그분이 용기 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정호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3년 후 민지와 이정호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희망이가 꽃을 뿌리며 앞서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민지가 철수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장인어른께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정호가 철수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희망이는 새아버지를 금세 따랐습니다. 아빠, 아빠. 희망이가 이정호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희망아, 우리 희망이.
이정우가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박준호는 그 무렵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에도 정가자 신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했습니다. 박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어 흔적도 없었습니다. 한때 수천억 원의 자산을 자랑하던 일가는 빚더미에 앉아 몰락했습니다. 박 회장 부부는 교도소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민지는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정우와 함께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우며 보람찬 일상을 보냈습니다. 5년 후 어느 봄날 민지는 8살이 된 희망이와 함께 철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정우와 함께 낳은 아들 성민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희망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성민이가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를 지켜주신 영웅이야. 민지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분이셨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이었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영웅이 될래요. 성민이가 다짐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상담사가 될래요.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래요. 희망이도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철수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을 지킨 아버지, 정의를 실현한 공직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민지가 소근거렸습니다. 아빠가 지켜준 덕분에 이런 행복이 가능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철수가 딸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가 그려온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예쁘게 그렸죠? 희망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철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가족이 이제는 더 많은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지원센터는 전국 20곳으로 확대되었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철수의 정신이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민지가 마지막 인사를 하며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나는 뒷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철수가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딸에게, 손녀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약자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김철수는 딸 민지에게 단순히 안전한 삶만 선물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와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물려준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어머니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으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